본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로 바꿔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시죠. 오늘 6월 25일 기쁜 날입니다. 69년 전에 동력 상장의 비극을 했는데 그 상장의 비극이 이념 갈등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는 구정임을 통해서 우리 7기 행정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진작 한번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데 질문을 못해서 지금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의정당상에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축하드리고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구청장님이 7기에 들어오셔서 기저가 과연 뭘까? 그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 오셔서 우리 구를 잘 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인터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내용. 나름대로 쭉 고민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맨 처음에 구정의 목표를 봐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전략도 성과 목표만 있고 그래서 과연 구청장님의 철학과 우리 사실관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청장을 취임하셔서 물론 처음 오셔서 사실을 생각하셨고 이제는 어느 정도 1년 동안 있으면서 각 동의 형편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에 오셔서 우리 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정도는 많은 국민들이 또 여기 지금 지켜보고 있는 직원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통해서 구를 원만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총장님 본인의 어떤 그걸 끌어오는 철학적 부분이 있으시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보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부총장하고 일한 지가 1년이 돼갑니다. 중랑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중랑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들이 또 협의해가면서 중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다고 그러시고 방향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시고 아마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내 생각을 잘 설명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비전을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중랑구가 지금 많이 가진 자랑도 많이 있고 우리가 자부심도 많이 가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반드시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그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자세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 가면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민선 7기 들어오셔서 중량을 준비하기도 준비위원회 인수위원회라고 저희 얘기하는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인수위원회 잘 아시겠지만 중량과 함께 새로운 중량 책을 한번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인수위원회 내용에 대한 쭉 봤을 때 새로운 중량의 큰 밑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통해서 16년 동안 뭔가 이 관행에 타산이 젖어 있고 여러 가지 물에 고여서 썩은 그런 그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원활한 소통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또 쭉 표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세계가 중량과 세계 도시에 성장하는 부분에 서울시의 뭐 외딴섬 같은 그런 그 부분을 하는데 과거에서도 16년 동안에 이명박 그 서울시장에서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에서 16년에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에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년 동안에는 외딴 섬에보다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장과의 그런 합동을 통해서
해온 게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도 보고 엇박자가 나고 정책이나 민심의 괴뢰가 행정을 말미암아 헛심만 쓰는 일이 많았다라는 말씀하고 조직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봤을 때 면밀히 경영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 업무 새로운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사실은 물론 이제 처음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 주기를 할 때 그 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이 이게 보니까 서울시 연구원에도 원장님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러면 들어오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최소한 기본적으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정도는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청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구의 전략 목표는 뭔가 미션인데요. 새로운 어떤 그 부분을 끌고 갈 미션인데 미션은 뭔가 이런 생각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청장님 진짜 청장님께서 그 경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 구를 걸어가는데 전략적 목표를 뭘 갖고 진행해 나가시는지 전략적 목표가 없으시더라고요. 이 표면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래서 과연 청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왕규현 의원님께서 전략적 목표가 없다. 본인이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해 가면서 얘기하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남부가 이게 크게 보면 이게 1년 동안 와서 새로운 뭐 이렇게 전략이 없이 일하는 것 같다는 말씀에 동의하실 수 없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더 설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남부가 이게 41만이 사는 곳인데 잘 아시는 대로 삶의 조건이나 환경은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그 인정도 높은 곳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삶의 객관적인 조건들, 즉 소득 수준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각 분야별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70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설명해 왔고요. 앞으로 계속 더 설명할 제가 이제 사업적인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공약사업 실시까지는 알고 있고요. 비전도 알고 있고 전략 목표가 없었다.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늘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2030 비전 프레임이라는 그런 그 부분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해놨더라고요. 이걸 본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이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전략 목표 미래 일자리 창출 큰 걸로 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중량의 이미지 제고, 그게 구체적인 설명이 있더라고요. 요 내용을 보고 내가 처음 이분이 앞으로 우리 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심적 가치 어떤 사항이 되면 과연 1, 2, 3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하고 어떤 부분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우리 여기에 있는 지금 많은 서로의 공무원들이 플랜을 짜고 들었을 때 이 부분이 먼저구나,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거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표기가 안 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두 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축에 대한 경제적 부분하고 교육적 부분 이 부분이 두 축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요 내용에서 제가 이걸 보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과연 그 전략이 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해서 지금 띄워 있는 그런 거 보면 6기에서는 전략의 목표를 경제혁신, 생활혁신, 교육혁신 해가지고 나름대로 전략 목표를 짜가지고 이런 부분을 했어요. 그게 실계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 업무 수첩에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 수첩에. 수첩 앞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거기다 적고 필기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상당히 조금 부장장님이 동의 안 하셔도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외부로 갔을 때는 외에서 외부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을 때는 과연 전략의 목표가 뭔가 미션이 뭔가 앞으로 가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뭔가 궁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니, 미션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 부분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방향과 그다음에 거기 실천하기 위한 전략,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만나서 듣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지난 1년이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략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려서 제가 성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략 목표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우리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지시까지를 공약의 지시까지를 원활하게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업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업 실행 시기,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 그다음에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전부 왕년에서 다 아시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전략과 사업을 짜서 실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전략은 중요하다. 구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인수위원 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플레이를 만드시고 고민하고 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런 부분에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 내 생산 GRDP가 우리가 22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22. 이제 11위로 25개국의 11위로 올리겠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과연 우리가 22위라는 그런 부분이 11위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경제 분야와 교육 분야에 대한 개선과 성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계속 공감하고 있고요. GRDP는 지금 현재 GRDP가 나와 있죠. 서울 GRDP는 전체 25개국 중 22위 수준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꼭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도 충남도의 그동안의 도시개발의 역사가 주로 주거지 중심으로 베드타운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기반이나 생산기반을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가 현재 GRDP 22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2030년까지 저희가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어떤 조직이든 미래의 꿈과 비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위 수준을 목표로 삼고 여기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온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게 이제 질문이신데 간단히 얘기하면 산업 기반을 확충해야죠.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중앙에? 지금 비어있는 땅 그리고 비어있는 부지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땅이 있으면 기업이 주거보다는 기업이 먼저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죠. 예산도 따다가 거기에 시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하면 저희들은 2030년이 되면 12위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지방자치단체 국가대 국회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하고 계속 반복했었던
경제성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에 대한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기가 조금 버거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나 우리 국제 기업이 중량구에 딱 한 번에 유치가 되면 놀랄 수 있죠. 사실. 여러 가지 부분. 물론 노력도 하고 계시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만 현실하고는 그런 그 부분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 유치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식센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해요. 그 핵심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왕복합력사입니다. 왜 그랬냐면 거기가 중심적으로 복합역사 그 철도로 인해서 남북 간에 단절되어 있잖아요. 단절되어 있고 소통이 안 돼서 경제적 부분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엠코나 비오틀리스가 생기기 전에 이미 복합역사가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복합역사를 못했어요. 정치적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 속에서. 그래서 복합역사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가 지금 엠코나 비오틀리스의 그 주변이 우리 중량의 유일한 제가 제주도에 시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복합역사가 같이 들어서 뭔가 하게 되면 그 시너지는 상당히 크다. 거기에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그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개발이 되고 주변이 같이 역세권 개발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복합역사를 사실 2019년도에 여기 보시면 복합역사 사상조사 이미 끝냈어요. 그래서 BC도 경제효과가 나와 있다고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실기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임대 아파트에 대한 그 부분하고 터미널을 넣겠다고 다시 그 용역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복합역사 문제입니다. 복합역사 그림은 예. 저는 저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앞에 주변에 어떤 그런 부분이 같이 개발되는 민자의 소를 하겠지만 우리가 제일 복합역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공공 부분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문화시설을 얼마든지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2017년도에 이미 용역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인데 거기다 실질적으로 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을 의식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상공 터미널이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이용 횟수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부분에 저해했던 그런 그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터미널 기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고. 아주에서도 실질적으로 터미널에 대한 부분이 너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쪽에서도 그 터미널 정도는 그냥 존속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주 최소 축소해서 터미널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는데 자, 부총장님 그런 지금 그 복합역사를 터미널 기능을 거기다 합쳐놓고 그 다음에 위에다는 임대 아파트를 짓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영역을 줬거든요. 물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017년도 한 것은 제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할 때 지난번에도 그 부정결과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 마구역이 과거에 출연한 그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통일시대에 맞는 그런 역으로 변모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거 저 시내에 있는 그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그 청량역은 노선을 깔 수 있는 부분이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망우역을 뭔가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망우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각종 지금 그뭐 전철 국산하든가 경강선, 문서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께서 상당히 거기 그 주변에 소음 분진으로 해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진짜 누구라고 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분이 노력하시고 여러 주민들이 노력해서 이 화물선을 국수역으로 보냅니다. 국수역으로 보내가지고 아침에 이 접합하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서 쾌적해요. 사실은 철도면에 있는 아파트가 과거에는 제일 쌌는데 지금 철도면에 있는 건영이차가 그 주변은 그 아파트가 도밀가게에서 제일 비싸요. 그것은 단지 화물선이 국수역으로 갖다 이전시켜서 그거 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합역사 옆에서 이렇게 보면 과연 이 복합역사를 우리가 빨리 시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주변이 변하고 경제 성장이 되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저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11위로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 많이 됩니다. 청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아부 상공역 복합 개발은 이 중랑구 개발의 가장 중심 축의 하나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내의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만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이런 과정을 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지가 3만 평이 좀 넘는 그 대규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우리가 가능한 대로 이제 기업의 유치에 활용하는 것이 중앙의 비리하고 연결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마음상공역 복합 공간으로 되어 있는 이 3만여 평의 철도 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가를 잘 짜서 여기에 그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도 활용하고 또 지역 개발의 어떤 그 견인사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고 그걸 서로 협력해서 이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이걸 개발하기 위한 그 연구를 해본 결과가 있고 아까 그 보고서도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된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여기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됩니다. 수천억이. 자, 그럼 이거 누가 될 거냐? 예? 조단위로 들어가요. 뭐 조단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 돈을 누가 될 것이냐가 이 사업에서 그 핵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뭐 수천억이나 또는 이제 지금 뭐 조단위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런 대규모의 그런 재원을 공공 재원으로 이거를 건설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많은 막대한 재원을 이 한 공간에 투자할 재원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자원을 여기에 투입을 해야 이 사업이 실행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구조를 수익성도 확보가 되면서 왜냐하면 민간 자본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수익성 확보를 위한 상업 기능들 유동시설이 될 수도 있고 무슨 판매시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그 수익이 창출될 만한 구조를 이렇게 기본을 집어넣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이 남과 북을 가르는 어떤 철도 부지입니다. 그럼 이걸 남과 북을 연결을 시켜서 상공동의 주민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남구의 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필요한 그런 주민 편의시설을 일단 같이 입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업의 정당성이 성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편의시설을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문화시설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또는 뭐 다른 공공기능이 됐든 그러니까 이 수익성 구조와 공공성 구조를 같이 합쳐서 이 구조를 짜야 이 사업이 실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행히 그래도 민간 자본에서 여기에 그 투자 의향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민간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쭉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연구하는 거에 가장 또 하나의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상공 터미널 부분입니다. 아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외버스 터미널은 관문 기능을 하면서 바로 도심으로 연결되는 철도 환승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상공터미널 그 설계를 할 때는 여기에 버스 터미널이 먼저 입지를 하면서 철도가 이렇게 분리되는 기능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세태에서 하루 이용 인구가 거의 뭐 몇백 명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로 기능이 대부분 이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공터미널을 어떤 형식으로건 마무리와 기능과 통합해야 되겠다. 그게 어떤 환승역 개념으로 해서 통합시키든지 아니면은 마무역을 들러서 상공터미널을 갈 수 있는 방안을 쓰든지 해서 어떤 일을 두 개를 통합하는 게 하나 필요하다. 이게 지금 고민의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그 왕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 2010년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 민간 자본에서 수익성을 아까 확보하려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철도국입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분양 주택을 지으면 가장 빨리 수익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굳이 여건상 분양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주택 중에서도 수익성이 가능한 청년주택이 됐든 신혼주택이 됐든 이러한 구조를 민간에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이 누가 이거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그 과제를 지금 안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나 끝없이 이거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됐다 안 됐다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할까? 지금 철도 공사 쪽, 국가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연구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결과를 나오는 보고 드리고 같이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터미널과 철도가 환승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그것부터 좋은 게 더 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상공터미널을 보면 뭐 거의 일일에 한 200여 명, 버스를 얘기하면 한 20, 30대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버스터미널을 거기다 위치를 하게 되면 그 터미널 부분에 대한 전형을 해야 될까? 그것을 전형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세를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타산이 안 됩니다. 경제효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규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시가 나오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다가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그런 내용에 대한 우리 국가 원하는 문화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내용을 일부러 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안 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과 철도가 같이 환승해서 원활하게 진행되어 나가면 그렇지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과거에 저는 뭐 신대동의 고향이고 그 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변천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상공터미널 들어왔을 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 어깨를 같이 이렇게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부딪힌 거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공역이 생겨가지고 상공터미널역 비슷하게 상공역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여름에 그 터미널까지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뭐 2부 터미널까지 온다면 다시는 이 상공터미널을 안 간다고 다시 올라갑니다. 너무 힘들어.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원활성에서 최소한 마무역 근처 상공터미널로 우리가 지하철 연락이 지나간다면 또 새로운 변화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것은 왜 그랬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이 어느 것이 더 경제적 효과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뭘 잡을 수 있을까? 그것도 구현으로서 역할할 수 있고 저도 그 규정질문을 통해서
그 앞도로, 앞에 도로를 지하로 해서 네트워크를 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경제활동을 하는 상업활동 하시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 썼을 때. 그 지하 우리 부지를 파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용역도 한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용역.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가 2030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부분의 중요한부가 새롭게 변하고 베드타운에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나마 처음으로 생겼던 디오틀루스나 그 엘코에 대한 부분이 저희 구청장들이 엄청 노력했어요. 제 4대 때 구청 우연할 때 그 문명부 구청장이 강연산업 그거 부지 안 한다고 해가지고 공원으로 한다고 공을 쳐가지고 그거 만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 서울시로부터 승인받는 날 저를 만났는데 그분이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은 술을 잘 안 먹어요. 저한테 맥주 한잔 달라고. 저 사람 없습니다. 맥주 한잔 달라고. 왜 그래요? 할 것만 마시고 이해가 돼요. 그게 엠프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물론 떨어져서 그 위에는 경찰관 안 가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속에 지금 그 미치아로 가 있는 뭐 센터라든가 이런 게 다 쉽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때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지략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생각합니다. 예, 그 중요한 그 문제라는 것은 다 동의하는 바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힘을 모아서 상공역을 잘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공 버스 터미널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모든 걸 열어놓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공 버스 터미널이 지금 그 상공 구구역에 제가 하면서 일부 기능으로 짧게 들어갑니다. 그 도시계 시설로 이미 그 버스 터미널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짧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망우역과 이렇게 어떤 그 노선에 버스 노선에 그걸 넣어서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연구를 해서 이 방법이면 민간 자본이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 판단이 들 수준까지의 어떤 것인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뭐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지 않고 모든 걸 열어놓고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나오면은 같이 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상봉 그 아트센터 가보셨어요, 선생님? 네.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근대사의 어떤 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했는데 센터장을 그 임기가 다 돼서 이제 뭐 경기를 했는데 시후에 아직까지 센터장을 그 안 뽑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네, 찾고 있습니다. 네, 잘 찾아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그 박태원 센터장의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근대사의 유명하신 화가들도 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과거에는 거의 침체돼서 그 몇 명 아세다가 거기 있는 건 저도 몰랐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획전을 하고 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더라도 좀 잘 하셔서 센터장 잘 뽑으셔가지고 그 센터가 명리 상부안 우리 그 위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옆에 있는 성공 공방거리는 혹시 보였어요? 네. 성공 공방거리를 본연이 그 제안에 대한 동의는 이겁니다. 앵커나 그 디오틀스의 화려함 속에
뒷골목에 어디쯤심한 그런 부분을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예술적 그 공방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그 화려 구석이 매침에 담는다 보니까 쓰레기 감독이 되었다.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서 부정 질문도 많이 하고 색깔 프레임도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변 환경 얘기를 하면서 상봉 공방거리라는 말을 하는 게 그 상봉 공방거리를 그래서 서울시의 골목교회 그 콘서트 때 우리 구에서는 저보러 와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건 아니고 거기 젊은 미주계를 한다고 잘해서 그 젊은 친구가 가서 설명을 잘해서 서울시로부터 그때 당시에 물론 기억이 안 나는데 7만 우리 국가가 1억 정도 그걸 따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상봉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상봉 공방거리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보니까 그 의원 주도나 또 관 주도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이 일을 할 때. 그래서 민 주도형으로 스스로 움직여서 조금 기다려주면 되니까 주변이 그리고 자기네들 스스로 페인트 가지고 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좀 우리 중앙구에서는 상공 공방거리를 통해서 큰 어떤 그 행사 때 가가지고 공방에 대한 부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작가들이나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연합과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선생님 느끼신 거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상공 공방거리를 잘 갖고 오신 데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의 주도에 의해서 이러한 그 공방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은 참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그 민간의 역량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런 부분은 또 민간하고 얘기해보면 공방거리 있는 분들도 제가 자주 만나뵙고 또 우리 행사를 할 때도 자주 가보고 했습니다만 강의라는 거 아틀리에도 가고 보면 아직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자립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방거리를 자주 활성화시키려면 행정에서 어떤 재정적인 그리고 또 행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 주도로 해서 우리가 뭐 주인이 돼서 이걸 이끌고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 하에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많이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작가분들을 이렇게 잘 유치하고 이분들이 여기에 공방거리를 만들어 오신 거에 대해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봉 공방거리 조례에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를 하고 옹기 테마공원에서 제가 여기 조성현 그 부의장, 그 사무국장 시절에 상당히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옹기 테마공원 이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사실 흥분 많이 했습니다. 가마를 만들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산속에 공원에 불 때는 가마를 놓는다.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설득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것이. 근데 저는 왜 가마를 놓냐면 저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옹기 테마공원에 큰 대형 가마가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거보다는 정통 가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중량구 신내동 일대 문화가 옹기가 있었구나. 그 옹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면서 새롭게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런 그 부분을 해서 산속에 저 불때는 가마를 만들게 됩니다. 저 불 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셔서 불때 터질까봐. 근데 터져도 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사실 우리 전통 가마는 늘 허물어지고 다시 짓고 허물어지고 다시 짓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것을 벌써 우리 어렸을 때 저 가마 속에서 다시 거의 같이 이제 쏟아보고,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들은 저거 그 옹기와 관련된 일을 종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옹기와 관련된 일을 준비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떤 역할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이제 새롭게 좀 변해야겠다 하는 것이 옹기와 관련된 동호인이나 전문인들이 이제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도 이 전전문례가 6대밖에 없어요. 정원이 6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활성화가 돼야 대형 옹기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청장님 혹시 새로운 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옹기공원의 역사성을 잘 살려서 이렇게 옹기생활공원을 만들어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자님께서 많이 좀 있었다고 조항고 의원님, 여기 계신 부회장님들 함께 힘을 합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잘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화약고를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살리는 연구가 만들어서 참고 잘하셨고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거를 제대로 된 옹기공원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핵심적인 거는 지금 왕 의원님 말씀하고서도 동의하는 바가 옹기공원이면 옹기를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물론 이제 어떤 전시하고 그때 모습을 살려놓는 것까지도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더 나아가자면 실제로 예전에 옹기를 부었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원래의 공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옹기를 굽는 그 가마를 하나 만들자. 그것이 지금 이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협조를 해주시기 좀 권유를 드리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옹기 가마를 하나 실제로 옹기를 구워내는 그 가마를 만드는 사업을 지금 부산에서 스케일을 짜고 있습니다. 강진에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마에 가보면 실제로 이제 고기를 구워냅니다. 구워내서 경매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보여도 주고 체험도 시키는 그런 공간이어서 대단히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꼭 부족하지만 하나 정도를 만들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요. 이걸 보고 들어가면서 제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하셔서 우리 전통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도 말씀하신 문화재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전문가의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의 우리 박경준 칼럼니스트를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다. 경제 성장률 2.3%. 실질적으로 그 중에 하나, 또 하나가 일본에서 최저임금 논의하는데 한국이 실패한 사례를 거론됩니다. 셋, 해외 직접 투자 작년보다 급증해서 올해 1사분기 제조 경우 작년 동기 대비 140%. 반면에 국내 실업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15%. 네, 국내 원자력 생태계 와야 되고 원자력 기술과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 다섯째, 중미 관계, 패권, 중국발 경제 위기, 시장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총장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부총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이나 구체적인 거시적인 경제정책, 금리가 됐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이 됐든 이러한 거시정책의 수단은 중앙정부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광역단체가 기초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중간부 같은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시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현장에서 이 주민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돕는 일, 그것이 복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현장의 환경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의 책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가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역할이 다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은 또 시의원님들이 해야 됩니다. 기초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청장이 우리들끼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뭉뚱그리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같이 대화하고 공감하고 해야 될 분들은 저는 기초위원이라고 생각해요. 기초위원과 같이 맞대고 시의원 걱정장이 바꿔서 서울시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따오고 시의원들이 어떻게 따오고 그런 논리를 따자면 저희 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3천억 가까이 그 예산들이 지나가는데 그건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의무가 있어요.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국익우선의 의무가 있어요. 의원의 개인이나 소속 정당권은 선거인의 이익보다 국가권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헌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하고 시의원들은 시의에서도 열심히 해서 우리 중량국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또 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기부하고 우리 17명 의원 우리가 그런 기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17명 의원이 하나의 그 뜻을 모아서 총장님 말씀하셨어요. 17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서 오면은 하겠다. 그 뜻을 모아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다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부정질문 준비하고 있다가 같이 하자, 좀 많이 맞아. 그래도 무슨 뭔가 좀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서 안 했어요. 합의도 안 하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수영장 구청할 때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응? 초청이나 하지 말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공정하게 해주고 과정을 공정하게 하고 결과를 정의롭게 이건 대통령이 취임사 사진 명하니까 균등하게 뭔가 해야 되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또 안 되면 또 고민하고 또 양해 구할 것은 양해도 하고 사소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전체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여기 1,500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뭘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같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각 소속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좀 같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최소한의 2, 3말 정도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내용.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도 없고 나름대로의 그 지침 사항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참 고민이 있는데요.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식적인 그 행사,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내빈 소개도 하고 인사말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이어가는데 우선 첫째는 주민의 대표에게는 당연히 주민에게 그 업무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권리도 있고요.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국정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아마 그 당위위원장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하시니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까지 우리가 인사말을 통해서 주민에게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 행사의 효율성이나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야당, 저 야당을 달리 볼 것인가, 같이 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대변인에 대해서는 인사말을 통해서 지금 주민의 대표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보고하게 하고 의견을 듣게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지만 주민의 대표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서 소개하고 그분들이 주민들과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접촉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원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에서 합의를 해오면 이 부분을 존중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의회가 지금 두 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합의를 하신다면 그건 저는 중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17명의 의원의 뜻을 가지고 전달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17명의 뜻으로 동의해서 받은 바가 없고요. 그 부분은 합의가 된다면 저는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의장님 계시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해 하게 되십니다. 자, 잠깐만요. 왕고님 주어진 질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네, 합의된 사항?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중간부회가 17명이 있는데 저희도 자유한국당도 8명입니다. 8명의 목소리를 충분히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의 사항은 반드시 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준비된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정리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더민주당의 이정걸 의원이 황교안 신임 대표가 개표됐을 때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황교안 신임 대표와 경기도 동기 72회인 더불어민주당 이정걸 의원은 28일 황 대표에게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45년째의 황교안이 한국당 대표가 됐다. 축하 인사를 하기에는 한국 정치가 너무나 녹록지 않다며 친구로서 그에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메멘토 모리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한 너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로마 장군의 개선식에서 같은 맞이에 탄 노예가 메멘토 모리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한껏 고무된 개선 장군에게 교만하지